그래서 아까는 제가 모델 보여드리면서 나사 풀림 현상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 질문이 나사가 풀려서 병원에 갔더니 다시 보철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런데 비용을 다시 내라고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댓글을 저한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기는 생각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나사가 풀려서 꼭 보철을 첫 번째로 다시 해야 되는지가 살짝 의문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 간혹 이제 제가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한 임플란트도 나사가 풀려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스크류 타입인 경우에는 위에 이제 나사 홀을 제거를 하고 다시 나사를 조여 드리고 이제 주의사항이라든지 한번 풀리면 또 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나사 홀 채우는 거는 저희가 보험이 적용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적용이 돼서 저희가 이제 충치 치료했듯이 일면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해서 보험이 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나사 조이는 거야 비용을 따로 저희가 청구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길을 열어준 셈이죠. 그래서 뭐 풀리더라도 불과 이제 그 병원이 굳이 가지 않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조여야 되는 경우에는 뭐 조일 수 있고, 근데 조이는 상황에서 변동이 생긴다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픽스처가 터진 것 같다, 혹은 이제 위에 어워트먼트가 뭐 깨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드리곤 하거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게 이제 질문하신 분의 내용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버트가 이제 나사가 풀렸을 경우에는 조이고 다시 채우곤 하는데, 이제 보철물이 치아가 깨져서 다시 하시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치아를 다시 하는데 비용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저한테 임플란트를 했는데 보철물이 깨져서 왔다 라고 한다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픽스 쭈브리 부분 5년, 그 다음에 뭐 위에 치아 부분 3년, 그리고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와요. 임플란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라고 치면 아마 검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잘 모르냐면, 제가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퍼센트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한 1000건 중에서 제가 그런 유지보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건수가 한 달 평균 한두 건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럴 확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병원에서 다시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부철물이 아마도 많이 깨졌거나 그런 경우인데, 아마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 거였다면은 풀러서 다시 기공소 했던 부분에 기공을 하는 곳에 다시 보내서 수리를 해와라, 다시 에딩을 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보철물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면, 사실 저는 제가 뿌리를 심은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뿌리를 심고 이제 위에 부분이 문제가 돼서 뭐 탈락했다거나 자주 탈락했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뭔가 크게 문제가 돼서 다시 윗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꽤 청구하는 편입니다. 거의 임플란트 하나에 준하게 해서 왜냐면은 그렇게 저희가 손을 대고 나면은, 저희가 한번 손을 대고 나면은 이제 그 임플란트가 그 다른 병원 게 아니라 저희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용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갈 곳 없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다시 도움의 손길을 받고 저희는 또 비용을 받고 그렇게 이어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사가 풀렸다, 이제 스크류 타입이 아니고 솔리드 타입이라고 그래서, 혹은 이제 스크류 타입인데 안에는 스크류 타입인데 겉에가 보철물이 이제 다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보철물 제거가 아예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보철물 배를 갈라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철물 배를 가르면
이제 갈라야지만 유지 보수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가르고 났다면 사실은 유지 보수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마 그쪽이 좀 확률이 제 생각엔 높아 보이는데, 수리를 보내자니 제거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스크류를 조인 다음에 위를 메운다 라는 그런 과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스크류를 풀 수 있는데 보낼 수 없다. 그건 별로 생각이 잘 안 나고요. 근데 아예 설계 자체를 다시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의사나 원장이 하고 싶은 의도대로 바꾸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 복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병원이 예전에 했던 원장이 했던 게 아니라 뭐 원장이 바뀌었다거나 혹은 이제 거래했던 기공소가 바뀌어서 수리를 보냈을 때 기공료가 재청구될 확률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서는 말하기가 이제 좀 싫은 거죠. 이거 그냥 수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원장이 그냥 감수하면 끝나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혹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뭐 기간도 꽤 지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한테 청구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제가 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기 쉽진 않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풀려서 오는 분들 쪼여서 보내는 일도 저희 임플란트 병원에서 뭐 허다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꼭 남의 거 아니라고 해도 제게 풀렸다고 해도 또 어디까지나 수리를 보내면 되거나 혹은 이제 보철을 손보면 되는 일인데 비용이 다시 발생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뭐 어쨌든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장하라 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진 않고요. 그 대신 어쨌든 만약에 제가 가까운 분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도 사실 이렇게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게 이해관계 때문인지 혹은 이제 원장의 마인드인지 그 병원의 방침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의 나사풀림 현상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거를 이제 임플란트 실패의 한 카테고리에 넣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꽤 지나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 비용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적게 받으면 사실 저희 병원으로서는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좋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만약에 제 비용을 또 들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더군다나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은 뭐 달갑지가 않겠죠. 근데 저도 물론 이제 그런 보철을 다시 하거나 뭐 수리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사실 그 정도는 별로 불편한 일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저는 그런 이유로 해서 기공소도 한 기공소와 계속 거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얼마나 다른 병원에도 강제되고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일단 댓글로 주셨던 질문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네요. 그냥 이런 치과 의사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된 입장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단순한 일 같지는 않다. 하지만 뭐 의뢰할 수 있는 말이지만 뭐 잘 해결되시길 바란다. 뭐 그쯤 될 것 같네요.